자, 안녕하세요. 우리 독서 훈련 하루에 한 권 읽기 백백 프로젝트 그 주간으로 저희가 이제 그 책 브리핑을 좀 하려고 했는데 세 권씩 하려고 그래서 제가 주말부터 또 읽은 책이 세 권이 되어서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언제까지나 당신과 함께 이인수 선생님이 장로님이시죠? 쓴 책이고 록펠러, 이게 록펠러가 락펠러래요. 원래 락펠러. 그 록펠러는 이제 일본식 그 말이고, 락펠러 11조의 비밀하는 록펠러 이야기. 그리고 좀 어제 빌려와서 읽은 책인데 아주 무게감 있는 책입니다. 6개의 폭력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한번 잠깐 브리핑을 해보겠습니다. 이 이인수 선생님의 이 언제까지나 당신과 함께는 이분이 이제 사실은 군대 대령까지 지내시다가 이제 사형 언도를 받고 감옥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의 그 양력을 보면 육군사관학교 10기생이세요. 그리고 서울대 행정대학원도 나오시고 동국대 대학원도 나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5.16 국가재건 최고회의 그 의장 비서실장을 지내요. 특별보좌관을 지내다가 이제 박정희 이제 정권, 박정희 장군이 계속 그 정권을 이어나가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죠. 왜냐면 이제 이양하고 우리는 군인의 신분으로 가야 된다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반정무 혁명 음모 사건으로 사형을 언도받고 이제 이분이 교도소 복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도소 복역을 하면서 아주 그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요. 뭐 고재봉이라고 하는 왜 1962년인가 3년도에 일가족을 도끼로 몰살한 사람이 있어요. 뭐 이 사람도 자기 억울함이 있긴 하겠지만,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회개하고 회심하고 육군 교도소 2,000명 재소자 중에 1,800명을 전도한 그런 사건, 그 사람을 만난 이야기, 또 극장에 수류탄 던진 신영식이라는 사람을 만난 이야기, 뭐 이렇게 하면서 당시에 자기 삶 속에서 교도소 안에서 그런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또 자기 자신도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것을 이겨낸 그런 삶의 내용을 그린 그런 책입니다. 얇고 또 굉장히 조금 뭐랄까요, 휴머니즘이 아주 그 인간이 믿음으로 삶을 어떻게 사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책이라서 굉장히 감명 깊기도 합니다. 제가 한 3구절 정도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물통을 맬 때 앞장을 서야지. 그래야 냄새도 덜 나고 우물도 안 뒤집어 쓰는 거야. 나는 그제서야 깨달았다. 그렇구나. 우물통을 맬 때라도 앞장을 서야 하는 것이구나. 나는 거기에서 또 하나의 교훈을 얻었다. 무엇이든지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것을. 나는 우물통을 메고 우물을 푸고 하면서 내 하체가 회복되어 가는 것을 느꼈다. 다친 허리와 다리가 서서히 회복되었다. 또 시간이 날 때마다 쥐를 잡았다. 쥐는 허약한 나에게서 가장 귀한 고기 요리였다. 내 눈에는 쥐가 돼지로 보였고 날콩 한 개가 달걀로 보였다. 42페이지에 내 사전엔 두렵다는 말이 없었다 중요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교도관은 고재봉과 입씨름해봐야 좋을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성경책과 편지를 디미러 주었다. 이거 성경책 아니야? 어떤 쓰게 빠진 인간이 이따위 것을 보냈어? 편지 읽어보면 되잖아. 교도관은 퉁명스럽게 쏘아붙이고 돌아섰다. 대한성서공회 건서 안국선? 건서? 이건 또 무슨 지랄 같은 직업이야? 이 건서라는 것은 이제 성경책을 이렇게 권유하고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옛날에 건서였나 봐요. 고재봉 고개를 갸우뚱하며 혼자 중얼거렸다. 56페이지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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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서. 그래서 이제 고재봉이 이때 이 성경책 안에 죄인들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죄책감이 있었던 거겠죠. 그 말을 듣고 이제 성경책을 읽고 회심해서 1,800명을 전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뭐 극장의 수류탄 전이 신영식이라는 사람, 연애에 실패해서 이제 짝짝이 모여서 이렇게 극장에서 영화 보는 사람은 이제 질투가 일어나서 그 수류탄을 던진 사형수, 또 장왈복은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뭐 교회를 지었다. 뭐 이런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또 이제 이 당시에 그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 한번 이제 왜 전과자가 되면 세상에서 어디서 써주지 않는 그런 이제 색안경, 예, 그런 것들이 예, 그런 구조적인 모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번개라는 사람인데요. 이제 번개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은 정과 28보입니다. 번개인 이유는 교도소 출소 후 번개같이 다시 교도소로 돌아온다는데 그 별명을 지었다. 그러니까 번개가 빨라서가 아니라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번개처럼 다시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는 사회에서 전과자라 취업도 안 되기에 구조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처음 교도소에 온 것도 친구를 대신해 올 정도로 인정 많은 사람이었지만 사회에서는 그가 있을 수 있는 현실이 아니었다. 그 왜 친구 때문에 교도소 갔냐? 친구가 이제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데 결혼을 해야 된대요. 이제 뭐 내일 모레 결혼해야 되는데 감옥 갈 수 없으니까 너가 대신 가라. 내가 결혼한 후에 뭐 얘기하겠다 그랬는데 뭐 그게 되나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자백하는 바람에 자기 교도소 살았고 친구를 또 배신 때렸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서 이제 세상에 나왔는데 전과자라는 이유로 취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도소가 편한 거죠. 그래서 빵 훔쳐서 교도소 들어와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절도해서 교도소 들어오죠. 한 번은 이제 재판장이 1년 언도를 해야 되는데 1년을 딱 언도해야 되는데 8개월을 언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4개월을 깎은 거죠. 그러니까 못 됐다고. 나는 1년 하면 나는 또 겨울에 나가야 되는데 이제 8개월 하면 나는 겨울에 나가야 되는데 아마 뭐 봄쯤인가 그랬겠죠. 봄이나 여름쯤에. 그러니까 1년을 해달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겨울을 내겠다.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모순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뒷부분은 이분의 이제 어린 시절 이제 북한에서 이제 지주의 자식이고 또 뭐죠? 기독교인으로서 자꾸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니까 이제 단체 행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낙인을 찍혀서 쫓기다가 한 4-5번을 탈출합니다. 그렇게 탈출해서 이제 개경. 그 당시 개경은 남한이었다고 하네요. 개경으로 와서 이제 남한 생활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공부해서 이제 아무것도 없죠. 부모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공부해서 이제 군인까지 된. 그러다 또 교도소 가서 그런 삶을 사는 한 인생의 휴먼 스토리가 있고 그 인생이 믿음으로 사는 내용이 그대로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믿는 사람도 읽어봐도 좋고요. 믿지 않는 사람도 한 사람이 어떻게 불굴의 의지로 인생에서 또 삶에서 승리하느냐를 보면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11조 비밀하는 록펠러죠. 록펠러는 사실 여러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공과가 있어요. 그래서 기업을 할 때는 정말 철두철미하게 기업인으로서 피도 눈물도 없이 하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의 삶은 흥청망청하지 않고 그래서 훗날 이제 처음에 한 50년 이상은 이제 기업을 이루는 살았고 나머지 98세니까 40년 이상은 또 훌륭한 록펠러 재단이 있죠. 재단을 통해서 사회 사업으로도 또 유명하죠. 그런데 이제 이분의 그 과오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는 그런 법적인 제도가 없었죠. 이제 이분 때문에 그 법이 마련됐다고 하는데 독과점, 그죠? 그래서 이제 트러스라 그래서 그냥 이 회사가 차린 회사가 이제 정유회사인데 이 정유회사를 이제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정유회사를 기름만 이제 생산하는 회사가 아니라 그 기름을 운송하거나 조달하거나 뭐 연계되는 모든 과정에 다 이제 이 독점을 하는 거죠. 그런 그리고 이제 이분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는 조금 이렇게 조금 뭐 신앙이 좀 없었지만 어머니가 철저한 청교도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극장도 뭐 이렇게 춤추는 것도 이 사람은 안 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11조를 철저히 드렸다고 하는데 그래서 11조 드리는 사람만 40명이 했다. 그 직원들 중에. 그거는 이제 11조는 이분이 이런 개념이더라고요. 그냥
그 헌금 개념의 11조, 물론 헌금도 맞아요. 그런데 이분의 철저한 그 신앙 고백은, 철저한 것은 나는 씨를 11조를 씨 뿌리는 거에 비유하는 거예요. 하늘에 씨를 뿌리겠다, 이 하늘에. 그 말은 내가 이제 11조를 했으니까 나머지 90%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 나머지 90%도 하나님의 돈이니까 경건하고 거룩하고 복되게 쓰겠다, 이런 아주 뭐랄까 경제 철학이 분명하더라. 그래서 이제 이분을 연구하는 경제학자들도 많고, 또 이분이 이제 뭐 정유 사업으로 성공했지만 훗날 이제 자녀교육도 철저했고, 그 재단을 만들어서,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지금도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엔 그 건물의 땅을 록펠러가 기증한 거잖아요. 그 옆에 록펠러 센터도 있고, 그 록펠러 재단을 통해서 이제 사회 사업으로도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난치병, 불치병, 그런 제약회사, 그리고 대학도 종합대학 12개, 단과대학 12개. 시카고 대학은 유명하죠. 거기에 뭐 몇 명이죠?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시카고 대학에. 70명이 노벨 수상자죠. 그리고 교회도 한 5천 개 이상 교회를 지었죠. 그래서 아주 돈 버는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재능으로 지금 뭐 세계 제일 부자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들보다 그 당시 돈으로 따져서 10배 이상 부자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세계 최고의, 지금까지 이제 환산했을 때 최고의 부자, 락펠러라고 하죠. 이게 이제 평전이 아니고 그냥 이분을 이제 시장적으로 예찬한 거여서 조금 균형감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고, 그것을 장단점을 잘 우리 가려서 보면 될 것 같고, 11조의 개념,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11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뭐 11조를 안 해도 된다 얘기하는데, 저는 11조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이제 신앙 고백이면서 신앙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것을 사회적으로 봤을 때 나눔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만약에 그걸 해서 교회만 뭐 쓴다면 참 무의미한 11조가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선교지에 가난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 함께 나누어 쓰는 그런 나눔의 훈련인 거죠. 또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도 하니까, 그런 면에서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오늘 방점을 두고 비중을 둔 책은 여기 있습니다. 6개의 폭력. 이게 학폭에 대한 얘기입니다. 너무 아픈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출판사에서 이제 제가 어저께 그 양동 도서관 가서 얇은 책이라고 이렇게 뽑아서 읽었는데, 그냥 한번 딱 피니까 그대로 그냥 다 읽게 됐어요. 이제 은유라는 작가와 함께 이제 6명이죠. 6명이고 6명의 학폭 피해자들. 그 중에는 이제 학생 하나는 대구에서 2011년에 일어났죠. 자살을 하죠. 그 어머니. 근데 그 어머니도 또 학교 선생님이세요. 그 학폭 피해자들이 갖는 제2, 제3의 피해, 고통을 고스란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개의 폭력에는 소설보다 더 날것의 사건, 이름을 내건 내 옆에 동료가 겪은 일이라 더 눈을 크게 뜨고 읽어야 할 붕괴의 서사가 담겨 있다. 학교 폭력 피해를 경험하고 무사히 어른이 된 6사람이 있었다. 아직 학교에 남아있는 어린 자신에게 용기 있게 다가가 스스로 취재한 내용이기에 복구의 서사이기도 하다. 이은의 학예솔 조희정 이모루, 김효진은 당사자이고 임지영은 유가족이다. 또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12월 19일 그 녀석들은 저에게 라디오를 들게 해서 무릎을 꿇리고 벌을 세웠어요. 그리고 5시 20분쯤 그 녀석들은 저를 피아노 의자에 엎드려 놓고 손을 봉쇄한 다음 무차별적으로 저를 구타했어요. 제 몸에 칼등을 새기려고 했을 때 실패하자 제 오른팔에 불을 붙이려 했어요. 그리고 할머니 칠순잔치 사진을 보고 우리 가족을 욕했어요. 저는 참아 보려고 했는데 그럴 수 없었어요.
개들이 나고 난 뒤 저 자신이 비통했어요. 학교 폭력의 가장 큰 피해자는 자기 자신인데,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의 폭력을 당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폭행을 가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바보 같을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그 비극적이지만 한 친구는 자살을 하죠. 그리고 그 유서가 발견됩니다. 권승민 군입니다. 2011년에 일어났던 사건이죠. 그래서 8개월 동안 학폭을 당하는데 안전해야 될 애들이 집에까지 와서 폭력을 가합니다. 2011년 12월 20일에 자살하게 됩니다. 가해자들은 학생이라고 뭔가 봐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장기 3년 6개월, 단기 2년 6개월 이렇게 형을 받았죠. 여기 이제 이 학생이 권승민 군이 남긴 유서 전문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제가 몇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말을 못했지만 매일 라면이 없어지고 먹을 게 없어지고 갖가지가 없어진 이유가 있어요. 제 친구들이라고 했는데 서 누구하고 우라는 애들이 매일 우리 집에 와서 저를 괴롭혔어요. 매일 라면을 먹거나 가져가고 쌀국수, 용가리, 만두, 스프, 과자, 커피, 견과류, 치즈 같은 것을 먹거나 가져갔어요. 이제 유서를 쓰고 A4 2장 유서를 쓰고 이렇게 자살하게 되죠.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가족이 행복하다면 저도 분명 행복할 거예요. 걱정하거나 슬퍼하지 마세요. 언젠가 우리는 한 곳에 다시 만날 거예요. 아마도 저는 좋은 곳은 못 갈 것 같지만 우리 가족들은 꼭 좋은 곳을 갔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을 자학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픈 거예요. 매일 남몰래 울고 제가 한 짓도 아닌데 억울해서 꾸중을 듣고 매일 맞던 시절을 끝내는 대신 가족들을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벌써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그리고 제가 없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하시거나 저처럼 죽지 마세요. 저희 가족들이 슬프다면 저도 분명히 슬플 거예요. 부디 제가 없어도 행복하길 빌게요. 우리 가족을 너무 사랑하는 막내 권승민 올림. 부모님 걱정할까봐 얘기 못하고 또 더 때릴까봐 무서워서 얘기 못하고 지금도 이제 이 학폭의 가해자이면서 피해자들이 많죠. 저도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딱 이 책을 읽고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었어요. 저에게 뭐 크진 않았지만 긴 시간이 아니었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는 장난이라고 했지만 저거는 그게 굉장히 괴로웠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조금 성격이 있다 보니까 전 나름대로 이겨냈고 거절했고 그리고 이제 그 고통에서 벗어났는데 그 친구 번호가 저한테 있어요. 그 친구는 알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것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저뿐이겠습니까? 저 또한 가해자일 수 있죠. 재밌으니까, 웃기니까. 참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가해자이면서 피해자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구조적인 문제를 깨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제가 좀 이렇게 써봤습니다. 학폭, 듣기만 해도 몸서리 쳐진다. 나 또한 그 학폭의 직간접적인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도서관에 가서 책 읽기로 작정한 날부터 열심히 책을 읽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신간에서 가장 얇은 것을 뽑아 올렸다. 그리고 이 책이 학폭의 내용이란 것을 알고 늘 방관자로 살고 내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아이들의 이야기가 아닌 침묵의 방임으로 살아온 삶이 참으로 고통스럽다. 나쁜 놈들, 더러운 놈들, 잔인한 놈들.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가해자들에 대한 분노하는 마음이 점점 내가 그 놈이라는 것을 알고 소스라치게 놀란다. 지금도 어쩌면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을 것이다. 교육의 가장 큰 의미가 무엇인가? 인격적인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교육이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폭력배를 만들고 악한 자들을 양산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의 문제이다. 그 시스템이 바로 경쟁이다. 경쟁은
공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계급화를 만들고 질서를 만든다. 서열공화국이 되었다. 그래서 학교가 사랑과 배려가 넘쳐야 될 곳에 동물의 왕국을 만들어 버린 것이다. 인격적이어야 될 학교가 비인격적이고, 사랑이 넘쳐야 될 학교가, 우정이 넘쳐야 될 학교가 폭력적으로 변해버렸다. 이 근원적 시스템을 빨리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누가 학교를 보내고 싶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 더 이상 있지 않기를 간절히 또 소망합니다. 예, 이 무게 있는 책인데 이거는 꼭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얇고 한번 잡으면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혈육들이나 누군가가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을 수 있어요. 또 가해자일 수 있어요. 잘 찾아보고 발견해내서 더 이상 비극적인 일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 한 주에 제가 한 6권의 책을 이렇게 읽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책을 읽었다고 여러분들한테 과시하거나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 독서 훈련은 우리가 이 독서는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함께 책 읽어가기를 원합니다. 독서를 통해서 이 사회 문제도 알고 대안도 찾을 수 있고 정화도 되고 치료도 되고 회복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 우리 독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